최근 3개월 그리고 길어도 작년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21년도 그리고 17년도 그 고점의 장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잃었는지 혹은 그 수익을 거의 다 반납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조건 거기까지는 간다. 무조건 이렇게는 된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21년에 비트코인 100K는 일단 무조건 간다. 실제로는 100K가 아니라 15K를 갔다가 3, 4년이 지나고 난 뒤에 100K를 갔죠. 유명한 사람 누가 그랬다더라. 그런 식으로 맹신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털리고 수익을 반납했던 겁니다. 코인판에 무조건은 없다. 자, 썸네일의 차트는 이더리움 일봉 차트입니다. 이더가 이 4200 부근을 목표로 여기서부터 간다라고 우리는 이제 회원님들과 진입했었던 구간인데 이 구간이 매우 길었죠. 3개월이었어요. 정확히. 이 구간을 이더가 돌파할 때 대부분의 분들은 4200달러가 목표가 아니었죠. 대부분은 이 정고를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정고 돌파를 했으니까. 하지만 저와 회원님들은 4200 부근이다. 이 4000 초반을 터치하면은 그때는 일단 대부분의 알트 선물 포지션과 알트 장투들도 일부 익절을 한다라고 계속해서 준비해왔고 올라가면서도 말씀드리고 플랜대로 익절을 했었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고점을 예상하고 여기서 미리 팔았고 기다린 대로 진입을 했습니다만 뭐라고 말씀드려요. 여기서 이제는 진짜 비트코인도 정고 돌파했으니까 이더도 정고 돌파 무조건 한다. 이 위까지 그렇게 단순하게 시장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일단 기준은 4200 위에서 일봉 마감이 중요하고 마감 이후로도 고점 갱신 후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1년 고점 요 21년 11월의 캔들이 마지막 저항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4200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미 들어가 있고 저와 회원님들은 지켜보고 보내면 되는 겁니다. 속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트를 프레임별로 보면서 우리가 지난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을 그래왔듯 반발짝 미리 예상하고 팔 때 팔고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거지 25년 9월이 고점이라더라. 이게 이렇게 되면 고점이라더라. 이런 식의 막연한 그러니까 그거는 분석이 아닙니다. 인트로에 말씀드렸듯이 21년도의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22년 초로 생각하고 있던 이 상승이 너무나 빨리 일어났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호재도 터졌었고 100K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고 초에 이미 63K를 찍었고 그러니까 무조건 100K는 간다 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크게 볼수록 이렇게 호흡을 길게 막 1년 후를 바라볼수록 이 하락에는 대처를 못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더 깊게 내려오니까 패닉도 나오고 뭐 손절도 하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존버를 했던 사람들도 결국 100K를 기다린 거야. 22년 초를. 하지만 결과는 고점만 수입해주고 100K가 아니라 15K를 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5K를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지나치게 긴 호흡으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차트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기도하는데 차트를 왜 봐?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러면. 제가 이 눌림에서 첫 번째 유의미한 눌림이 다가오고 있다. 미리 예고드리고 익절하고 기다린 이 지금의 눌림을 21년으로 치면 이때와 같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차트 모양이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그 맹신을 심어줄 수가 있는 하락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버티면 올라가는구나. 그러고 나면 여기서 못 판다고. 상승장 중에 깊은 눌림. 그것이 지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하락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초에 이 얘기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후회를 하게 된다. 이 눌림 자체로 미실현 수익을 많이들 반납하셨을 것이고 그 자체로도 그렇지만 반등이 나오고 고점 갱신을 한다면 이번에도 그냥 무지성 존버로 이렇게 가셨던 분들은 결국 존버하면 된다,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실제 올라가고 나면 존버하면 무조건 올라간다. 왜냐하면 내가 겪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상승장 중에는 심어주는 그러한 트랩이, 심리적인 트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항상 사람들의 생각보다 길거나 더 깊습니다. 차트라는 건 주요 구간을 돌파를 했다면 그것을 리테스트 하려는 성질이 있죠. 근데 돌파를 하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면 괜찮아. 이 2932 돌파 때처럼. 그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요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요 위아래에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크게 보면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터치하고 바로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요대로 시간의 조정이 좀 더 길어지던가. 그건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죠. 3천 초반을 지켜주고 있고 지금 3천 초중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2,900대, 800대를 한번 터치했다면 아주 빠른 상승이 상단까지 가능했을 거예요. 뭐 어차피 저와 회원님들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마음 편히 지켜보면 되는 거고 급할 게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최근 2주간의 이러한 하락 횡보 구간이 되면 차티스트들은 대부분 하락을 얘기하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한 막연히 기도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더 막연하게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올라간다 이런 식인데, 저는 오히려 회원님들께 우린 이미 들어갈 때에서 들어갔고 알트 매매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 번 더 비트와 이더가 눌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눌리더라도 그 사이에 알트들의 산발적인 펌핑은 꽤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4일 전이죠. 28일자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아캄코인 같은 경우에 벌써 한 20% 올라줬어요. 일단 첫 번째 분할 익절을 할 타이밍이죠. 한 50% 익절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본절 스탑으로 마음 편하게 TP까지 올려 보내는 겁니다. 이런 건 뭐 현물로는 큰 의미는 없겠죠. 장투코인은 또 따로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거는 선물로 스윙 매매, 그러니까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 한 일주일, 안전하게 5배율 들어갔다 해도 100% 익절, 나머지 올리면 되죠. 10배율만 들어가도 200%가 되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 선물 투자의 장점은 무조건 수익화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수익화를 해야 되는 매매죠.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지난 3개월만 봐도 지금 저와 회원님들은 계속해서 익절을 하고 수익화를 하면서 올라왔고, 목표가 그거였기 때문에 전부 다 시드가 몇 배에서 몇십 배가 늘었어. 알트 선물 매매 몇백 % 익절한 애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막연히 존버하고 언젠가는 엄청난 고점이 오면 팔겠다. 자기가 생각한 그 고점이 안 와서 지난 몇 년간 기다리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조건은 없다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큰 프레임에서 이 3개월 언더의 단기 홀더들의 평단은 80K입니다. 왜냐하면 빠른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낮아요. 지금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아직도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대부분 별 손실이 없어요. 그리고 또 흔히 말하는 손바뀜이 일어난 이후에 최근 고래들의 평단 역시 80K 초반입니다. 그리고 80K대에서 가장 중요한 레벨은 전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84K죠. 84 위를 지키느냐 혹은 그 아래로 떨어지느냐가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가장 큰 거고, 근데 그것만 해도 많이 남았잖아, 위아래로 마진이. 그래서 이 안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는 큰 의미가 없고, 이더 들어갈 자리에서 들어간 이후에 지켜보면서 알트 매매 계속 하는 거예요. 단타로 익절 계속 해나가면서. 최근 2, 3개월 동안 익절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꽤 후회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거는 반복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작년 초도 마찬가지였어요. 올라가면서 목표가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호 언더다. 여기서 익절을 비트, 알트, 이더 모두 한다. 이때 저희 말고는 정말 그런 사람이 드물었어요. 이 떨어지고 나서가 아니라 올라가면서 얘기한 경우는 정말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길게 보면 6개월간 이렇게 됐잖아. 분할 진입, 분할 익절의 의미가 뭐예요?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 끊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은 없다라는 거. 바이낸스 US 차트 138K를 찍었으니까 무조건 138을 찍는다. 133에서 터치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150K 이번 시즌 무조건 간다. 150K 못 가고 내려오면은 그 기도매매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2028년에 무조건 간다 그래요. 이때 얘기한 게 틀린 경우에 계속 그냥 나중에 갑니다 해서 이번에 간 거 아니야. 특히 과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어떤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익절을 해 나가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마이클 셀러는 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계속 투입하는 거 아니야. 무한으로 나와.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보통 아니시잖아.
그러면은 익절을 해 나가면서 나의 시드를 운용을 해 나가셔야 돼. 참고로 지금 매크로상으로 비트코인 고점 부근에서 그 가장 좀 이슈로 터졌던 거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9월부터 이 요 랠리 고점에서 지금 좀만 더 내려오면 618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임박을 했고, 여기에서 반등이 일어나느냐 요 부분도 좀 중요해요. 너무 길게만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짧게 볼 수 있어야 길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봐야 돼요. 여기서도 짧게 잘 보는 사람들은 이 두 구간에서 팔았어요. 근데 길게만 보면 이런 거는 알 수가 없고 대처를 못 해요. 펀더멘털은 좋죠. 항상 좋았는데 80이 떨어졌잖아. 이때도 좋았는데. 위아래 주요 구간을 알고 터치하기 전까지는 지켜보면서 이렇게 구간 횡보를 하고 있을 때는 짧은 알트 매매들로 수익을 늘려가면서 운용해 나가시면 된다. 실현 수익을 얕보지 마시라는 거. 미실현 수익은 아직 수익이 아닙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제 신정 보내고 오늘 이제 첫날인데 다들 새해 잘 맞이하셨길 바라고, 올해 우리가 지난 시즌부터 그리고 뭐 짧게는 작년부터 투자해오신 모든 분들 큰 성과를 이루시게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